그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저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대목을 보니까 좀 약간 끔찍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물어봐 달래서 물어보는 거다. 키높이 신발 신었냐. 아, 유치해서 이건 안 묻겠다고 하면서 생머리냐 보정 속옷이냐. 그러니까 진짜 방식이 야비하잖아요. 나 질문한 거 아니야 유치해서. 근데 너 생머리니 보정 속옷이니. 이쯤 되면 같은 당의 당원 동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너무 막 가는 사이 아닌가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계속 막가왔던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만 새로 막간 것처럼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홍준표는 맞아요. 일관되게 이런 정치적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의 최대의 지지층이 어디냐면 또다시 20대, 30대가 됐어요. 실제로 보면 20, 30대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에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나한테 막 요구를 해. 청년들은 나를 지지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해 라고 하는 측면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후보라고 얘기해야 되나? 후보는 후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대목은 철저하게 득표 전략인.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에요. 어쨌든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거고 당권 장악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당권을 장악하면 되는 거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은 대선 후보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비대위원장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모든 당의 권한은 그 대선 후보가 닿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힘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 힘을 갖고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해서 당을 장악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내가 당의 주류가 되고 당의 핵심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라면 국민들을 고려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다고 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대선 주자 뽑는 게 아니라 당대표다. 그럼 대선 주자가 되면 곧 당대표가 됩니까?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그냥 홍준표가 됐다고 쳐요. 대선 후보가. 대선이 낙선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아무나 안 될 거니까. 홍준표가 됐어요. 네. 후보는 됐지만 당선 안 됐잖아요. 네. 패배한 전직 대선 후보 어떻게 당 대표를 차지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 당원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건 예를 들면 적어도 자기의 지지층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대신 본인도 만약에 홍준표가 됐을 때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3등이 될 거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판에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기면서 2등이 되면서 굉장히 당내 막강한 힘을 가졌고 그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전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이 2등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준표는 끊임없이 1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의미 있는 득표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전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거기는 뭡니까? 당협위원장입니까?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 지금 홍준표 품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그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고 당직이라도 맡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당권을 장악해서 이후에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이 이미 2017년 국민의힘에서 계속 벌어졌던 상황이다. 다시 임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아무 말 대잔치, 막말 잔치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왜 그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그렇게 좀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미를 위해 그 뭐 처신이나 이 당의 수준을 포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의 지지자들은 재밌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크게 관심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이 봐도 그래 뭐 재미는 있네 뭐 들을 건 없지만 하는 그런 걸 노린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홍준표 했대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특징은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 그 국민의힘 경선 때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그 장면만 기억나잖아요.
이게 뭔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걸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거의 이면에는 당연히 기억을 오래가기 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 있게 기억이 딱 남긴 다음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런 당원들이 지지를 받게 하는 거죠. 보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지지 세력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지 세력은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만큼 내가 다 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을 그렇게 야멸차게 또 너무 수준 낮게 공격함으로써 저는 그걸 노렸다고 보고요. 그건 이해는 되는데 네. 너무 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해서 자기가 어떤 포인트를 딴다면 너무 후진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당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는요.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이 내란 정당 그리고 그 내란 숙의 1호를 배출한 당원 1호를 배출한 그 국민의힘이라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될 그 당의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